자, 반갑습니다. 하고 이 좋은 날씨 토요일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께 일단 박수. 박수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렇게 재정 콘서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다 갖고 계세요. 안 가지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기 때문에 다 갖고는 계시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잘하는 사람 소개시켜줘 이렇게만 하는데 뭐가 잘하는 건지 일단 사고가 나면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진짜 그때마다 전화 잘 받아주는 에이전트, 친절하게 가이드해주는 에이전트가 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PNC의 이모저모를 좀 보면서 뭐 차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그리고 생명연금까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령님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허스키한 멋진 목소리를 변했는데 어떠세요? 네, 제가 아마 조금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제가 환절기라서 그런지 네.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잘 들리시면 채팅방에 1번 해주세요. 잘 들리신다. 아니면 잘 안 들린다. 채팅방 좀 써보실까요? 네. 잘 들리면 1번, 잘 안 들리면 2번 채팅방에. 손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손으로 해주셔도 돼요. 채팅방 잘 안 되시면. 1번 이렇게 잘 들린다는 네, 게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되게 바쁜데요. 오늘이 되게 기다려졌었어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이 PNC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 이런 것 좀 알고 싶은데 꼭 이번에 세미나 때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답을 얻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우리 캐런님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네. 분이신지.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런 박이라고 하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PNC 라이센스를 이제 따는, 그러니까 PNC라는 것이 이제 Property and Casualty를 줄여서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접하시는 자동차, 집, 혹은 비즈니스 종합원상해보험 이런 어떤 캐주얼티 보험을 묶어서 하는 업을 PNC, Property and Casualty를 한다라고 하고, 제가 그 라이센스를 2006년도에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가까이 일을 해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정 가까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은 일을 시작할 때 이게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잠깐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포인트 잡아주셨는데 좋은 에이전트의 어떤 정의가 뭔지 저도 가끔 여쭤보거든요. 소개받았는데 캐런 씨가 좋은 에이전트라고 합디다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한테는 좋은 에이전트가 보험료를 잘 받아주는, 적게 받아주는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했을 때 항상 전화를 받아주고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에이전트가 좋은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손님이 소개를 받고 저한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제가 종종 여쭤보고는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몰랐던 것을 일하면서 많이 알았고, 또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정의가 좀 확실하게 세워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데 그냥 이 브로커, 지금 브로커시잖아요. 네네. 그 브로커를 처음부터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제가 교육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캡티브 에이전트라고 하거든요. 어떤 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그 회사에서 주는 교육을 이제 다 받고 그 회사의 상품,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플랜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네이션와이드라고 한국 분들한테는 크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미국 분들의 신뢰도가 높은 네이션와이드라는 인슈런스 회사의 캡티브 에이전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손님들하고 고객분들을 하다 보면 보험료도 좀 낮춰드려야 되고 또 커버리지를 찾아드려야 되는데 네이션와이드라는 어떤 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다른 회사도 할 수 있는 브로커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여러 회사를 다양하게 갖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여러 회사를 다양하게 갖추는 어떤 컨트랙이 제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서도 저한테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목표에 맞는 어떤 그 골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걸 어치브 해드려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쿼터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저 혼자서 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함께 일할 에이전트를 같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볼륨을 채울 수 있도록 이제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모집하고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백업을 해드리고 그런 이제 브로커리지 사무실을 하게 된 거죠. 아, 사람들 에이전트를 고용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고 컨트랙을 쿼터를 맺고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되게 바빴어요. 무슨 열정인지 막 그냥 열정이 솟아 올라가지고요. 예,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막 그분들을 잘 가르쳐드리고 또 그분들이 이제 손님하고 만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또 경험이 있으니까 좀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원래 하던 어떤 코팅이라든지 카스터머 서비스를 담당할 또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들어오시면 너무 반가워서 그분들에게 일을 가르쳐드리고 또 그걸 백업할 수 있는 이제 직원도 고용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버셨겠어요. 그때 돈은 뭐 그래서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에이전트들이 몸이 상하는 줄 모르고 어떤 그 에이전시 넓혀가는 거에, 그러니까 볼륨 넓혀가는 거에 최선을 다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회사를 이제 컨트랙을 하잖아요. 그 컨트랙하는 회사들이 저희들이 볼륨을 많이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저희 커미션도 많이 높여주고 또 볼륨에 따라서 저희들의 그 손님한테 차지할 수 있는 보험료도 낮춰주거든요. 오, 그거 좋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당연히 좋은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런 맛에 정말 일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사람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그분들이 어떤 다른 인터레스트에 의해서 다른 에이전시로 독립을 하신다든지 옮겨가신다든지 하면서 이제 번아웃이 오던 때가 또 있었어요. 그렇구나. 볼륨이 많으면 고객한테 주는 그 가격이 싸지니까 그것도 좋겠네요. 큰 회사를 찾아봐야겠네요. 작은 회사보다. 손님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예전에는 좀 그랬던 어떤 좀 풍년 시대가 있었는데 이게 사고를 많이 처리하면서 보험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좀 축소가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보험은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손님들한테 그 라스를 클레임을 처리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돈이 많아야 그게 풍부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감당을 못하거든요. 그런 보험료를 올리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의 어떤 이윤이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 이제 지역을 떠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기네가 했던 그 에피타이트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케이스들을 이제 물러나게 돼서 그런 게 요새는 용이하지가 않아요. 커미션은 비록 이제 쿼타에 따라서 좀 넓혀줄 수는 있어도 보험료를 이제 큰 에이전시가 한다. 그러려면은 정말 그 아주 볼륨이 큰 비즈니스라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소소한 어떤 그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받는 사람들한테는 크다는 혜택은 이제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저도 이 집보험 얘기해서요. 저 진짜 궁금한 게 많아요. 저희 아무 집도 안 했는데 쫓겨났어요, 집보험. 맞아요. 요즘 캘리포니아에 있는 분들이 많이 그런 그렇습니다. 일을 겪는데 아마 큰 일들이 많이 있어서 보험회사도 그 위험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 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Q&A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풀 커버리지 하면은 그야말로 풀이니까 다 커버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맞아요. 풀 커버리지 너무 좋아하죠. 그냥 한꺼번에. 근데 풀 커버리지라는 말 속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손님들의 그 이제 광고 문화를 보면 이제 가끔 그러시거든요. 캐런 씨도 풀 커버리지가 있어? 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셔요. 왜냐면 마케팅을 하면서 풀 커버리지라는 말을 씀으로써 손님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어떤 용어로 쓰이거든요. 하지만 풀 커버리지에도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풀 커버리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거 가끔 이제 요새는 자동차를 이제 저는 이제 국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 전에는 차량에다가 개인적인 어떤 컴퓨터라든지 자기의 짐을 놓고 갔을 때 유리창에서 보이면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깹니다. 일단 거기서 깨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손님의 생각에 이런 게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는 유리를 깬 유리의 손상은 포함이 되지만 가져간 물품에 대해서는 손상이
커버가 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물품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주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렌트를 하시면 렌트보험 이런 데 포함이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재반상 말하자면 차량이 고장나서 어떤 엔진 부품을 고쳐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워런티에 소속이 되고요. 또 렌트카가 들어가 있는지 또 세이프 글라스라고 해서 윈실드가 이제 아무 잘못이 없이 프리웨이를 달렸을 때 돌이 날아와서 깨지는 수가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맞아. 아니 왜 돌만 나한테만 날아오는 거야? 저는 옛날에 처음에 장시보험 안 할 때는 유리를 깬 그 트럭을 제 유리에 돌을 그 트럭을 쫓아간 적이 있어요. 그걸 물어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질문에는 돌 맞았다고 그 쫓아가지 말라. 나의 커버리지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된다. 네. 그러면 풀 커버리지가 있더라도 내가 어떤 게 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봐서 풀 커버리지가 될 수 있게끔. 저 같은 경우는 좀 사고를 많이 내거든요. 네. 그래서 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있을 해서 수 더 있어요. 많습니다. 네, 또 에이전트, 경험 있는 에이전트분들하고 좀 상담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낸 사고, 변호사가 꼭 필요한 거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네네네. 예. 그럼 많이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주변 분들이 어떻게 듣고 이제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변호사 사라. 그리고 몸도 막 저기 다쳤는지 체크받아라 막 이렇게 네네. 이제 하시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보험회사 안에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속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는지 과정을 일단 밟아보시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손상의 피해가 크고 그 다음에 정말 몸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사고의 어떤 과정에 내가 담당할 수가 없다. 변호사라는 사람은 나의 대신에 일을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프로페셔널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그 프로페셔널을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에이전트와 클레임 담당자한테 의존을 하셔서 일을 처리해 보시다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될 때 변호사를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은 아무래도 변호사분들이 맞아요, 그냥 맞아요. 일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구에겐가 보험 클레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을 때 전체 레이시 오르게 되니까 그 비용을 우리가 함께 담당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섣불리 변호사를 네. 무조건 선택하지 마시고 네. 상황을 봐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그 큰 일을 당하는데 교통사고가 아니었는데 산브루노에 가스 폭발이 났었잖아요. 그때 배상을 받았어요. 배상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나간 돈이 몇 밀리언이 뭐예요? 그게 나갔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보상은 얼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반 이상의 변호사 비용, 반 이상의 변호사 비용 이래서 변호사 그렇게 많이 벌어 그랬더니 반 이상이 그 상대 쪽 변호사. 그래서 자기네들 비용이 이렇게 나갔다는 거지 이게 다 이게 베네핏을 나갔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변호사를 사시기 전에 에이전트한테 컨택을 해서 나에게 이게 변호사 꼭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 그게 있습니다. 아까 캘리포니아 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주마다 조금씩 다른가 봐요. 주법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지만 그래도 이게 주가 크고 많으니까 각 주마다 보는 거 하시고요. 무보험, 저보험이 왜 중요한 거예요? 네네. 이제 보험 내용을 보시면서 가격 측정을 볼 때 손님들이 이제 난 이거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캘리포니아에는요 정말 의외로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줌에도 불구하고 보험 없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뭐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불체자들을 많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이동을 있지만, 시키고 있죠 지금. 그래도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보험이 잠시 그 보험료를 안 내서 중단됐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그분한테서 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uninsured, underinsured의 보험 안에서 커버를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나 자체,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지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의 보험이 충분치 않거나 혹은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고가 났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들으셔야 돼요. uninsured, underinsured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들어야 됩니다. 한 얼마 정도
보험료가 할수 의외로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 내가 상대방에 대한 라이빌리티, 그게 이제 맨 위에 보험의 커버리지 맨 위에 나오는 라이빌리티 보험인데 그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썩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언더인슈어드 말하자면 어닌슈어드의 경우는 뭐 사고가 10번이 나면 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는 없어요. 네.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이 없으시면 차가 차고에 가만히 있으니까 보험을 없애겠다고 손님이 가끔 물어보세요. 내가 한국 가서 한 6개월, 1년 있다 올 거고 내 차는 차고에 가만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보험을 없애겠다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게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없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이빌리티 인슈런스가 없어지면 라이센스 등록이 안 돼요. 그거는 무 라이센스, 그러니까 무 등록 차량이라고 해서 벌금이 또 날아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고에 모셔놓고 운전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요새는 이제 3만, 6만이 됐는데요. 그 기본적인 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시는 많은 분들은 보험이 들어있지만 실수로 보험료를 안 내서 보험이 잠시 멈췄다든가 아니면 뭐 무슨 이유로든지 보험이 없으신 분들이 나와 사고 났을 때 나를 커버하는 보험은 보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꼭 들으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도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그냥 운전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쫓아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메시지는 뺑소니 아니면 어떤 나는 됐지만 상대방이 안 됐을 수 네, 있는 우리의 삶은 훨씬 중요합니다. 뺑소니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트럭을 쫓아가는, 돌 때문에 트럭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렌터카 비용 다 보장이 되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네. Yes and no예요. 네, 포함이 음. 되는 게 있고요.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주로 다루는 보험회사는 기본적인 렌터카 비용을 포함을 해드리는데요.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요. 또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보험료가 보통은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네, 있죠. 예. 저는 분명히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차가 또 제가 사고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렌트 그걸 했으니까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기간이 지났대. 3주만 커버가 된다고. 그다음부터 너가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서 이건 뭐지? 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엑스트라 피티션을 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요새는 그 쉬핑이 평상시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물건이 덜 왔다든가 뭐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고치는 기간 동안만 우리가 렌트카 해줄 텐데 그 기간만 갖다 놓지.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어차피 여기 바디샵에서 차량을 고칠 거니까 일찌감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고치는 정말 액티블리 차를 고치는 동안만 렌트카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요. 리미트 타임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품을 오다 했는데 부품이 오지 않아서 차는 이제 말하자면 디셈블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품이 안 와서 이렇다 하는 거를 공식적으로 증명을 하셔서 엑스트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오, 네. 지금 몇백 불 세이브된 그런 느낌입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이게 저도 많은 분들 질문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네,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일리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마일리지. 네, 가능하면 내가 보험료가 이만큼에 해당됐는데 내 차를 마일리지를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보험회사는 나름대로요, 그 어떤 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얼마나 운행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 왜냐면 엔진 오일 체인지 같은 거 안 하잖아요. 왜냐면 그럴 때 보통 서비스 받을 때 그런 회사에서 보고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새 차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엔진 오일 체인지 안 한다든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리지 사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숨을 합니다. 이 가정의 다른 차들을 보니까 한 9천에서 12,000 뛰네. 그럼 한 10,000 정도로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는 테슬라를 아니면 내가 이 차는 정말 적게 쓴다. 라는 거를 사진 2개로 내가 말하자면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 지금 대시보드 사진하고 찍으셔서 봐라, 이 기간 동안에 나는 요만큼밖에 차량 사용을 안 했다 라고 해서 내 마일리지를 증명하시는 게 첫 번째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만약에 자제분이 있다거나 이제 풀타임 스튜던, 보통은 이제 25살 언더죠. 그 학생들이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소속이 되는데 3.0포인트 이상의 굿 스튜던이라고 하거든요. 성적표를 이제 증명함으로써
부스트라는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고요. 어. 또 자제분이 말하자면은 학교가 100마일 이상 학교에 다닌다. 네네. 그럼 이제 그거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거 성적표에 당연히 나오죠. 여기에 우리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뭐 뉴욕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뭐 아리조나, 네바다, 뭐 콜로라도 이런 데 학교에 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그렇게 멀리 가 있으면 물론 그렇죠. 돌아오겠지만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디스카운트를 줍니다. 멀리 사는 네. 예, 그다음에 또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좀 자기네 그 에피타이즈 많이 줄였지만 네. 어쨌든 자동차와 집 이렇게 네. 패키지 혹은 자동차, 집, 라이프 인슈런스 해가지고 3 패키지 딜을 받으셔서 디스카운트를 또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세이프티, 안전 운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걸 온라인으로 돈을 조금 내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받음으로써 그 서티피켓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디스카운트 해드립니다. 나이를 드셨다는 어느 안타깝게도 55세 이상은 나이가 드셨다고 좀 판가합니다. 그래서 머추어 드라이버 세이프티 이제 안전 수칙을 지키셨다, 그걸 아신다 하는 걸로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이제 생각보다 높게 측정했다면 줄일 수 있다 그러는데 마일리지가 많을 경우는 더 올라가나요? 그렇죠. 저보고 택시 운전하냐고 왜 이렇게 마일리지가 많냐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래서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마일리지 때문에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 혹시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채팅방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질문인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오르겠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고가 너무 많이 나서. 네네. 사고가 나시면 당연히 이제 적어도 3년 동안은요 벌점이 있으시니까 보통 이제 더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내 잘못이 아닐 때는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닐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내 잘못인 경우 혹은 내 잘못이 아니어도 똑같은 걸 당하는 거예요. 어떤 손님 같은 경우는 차를 계속 이제 집 앞에 세워놨는데 아니면 직장 앞에 세워놨는데 계속 차를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너무나 위험한 데에다 항상 차를 세워놓는다 라고 해서 그게 비건해지는 왜 이렇게 운동 경기에도 파울을 많이 하면 아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은 아니지만 또 잘못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내가 차를 깰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안전에 대한 뭐 고의까지는 아니어도 안전에 대한 약간 불감증이다 그런 걸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고만큼은 제 얘기한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웨이트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제 잘못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턴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죠. 뭐 차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견적이 18,000불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별점으로. 그럼요. 더더구나 좋은 차 타시고 그런 사고를 내시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말씀 중에 나 잘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없었어. 그러면 못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면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운전할 때 어떻게 보면 방어 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주변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그리고 그래서 왜 앞에 어떤 분은 그러시거든요. 앞에 차가 갑자기 섰으니까 내가 받은 거지 앞에 차가 서지 않았으면 내가 안 받았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뒤에서 받은 분이 잘못이고요. 앞에 차하고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그런 어떤 갑자기 일어난 불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시는 것도 그건 알아요. 무조건 사고 나면 뒷차가 잘못됐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였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험비 올라가면 이제 우리 남편이 얼마나 또 잔소리를 할까. 아이고. 자, 다음 질문은 의료비 보장 범위는 무엇인가요? 맷페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제 보험 내용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이거 맷페이 뭐야? 나 건강보험 있는데 우리 식구들 다 보험이 있는데 이거 맷페이 빼주세요. 그러시거든요. 뭐 빼드릴 수도 있어요. 정말 돈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저는 꼭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는 것이 맷페이는 일단 보험료의 그 웨이시 되게 좀 낮은 편이에요. 한번 보시면 몇십 불, 나는 그래도 몇십 불이라도 아껴야 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몇십 불의 보험이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나와 동승하고 있는 분들의 갑작스러운 의료비. 그러니까 왜 사고가 나면 이렇게 깡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이 정말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를 빨리 검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갑자기 내 보험이 어디에 있지? 막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물론 이머전시가 아닐 때 이머전시는 아무데나 상관없지만 이머전시가 아닌데 뭔가 좀 이상해? 우리 병원에 가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맷페이에서
편하게 빨리 혹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네. 한번 검토하실 수 있는 그런 메디컬 비용이니까 네. 크게 만약에 부담이 안 되신다면 저는 그걸 유지하도록 권해드려요. 네, 네. 자, 다음 질문은 딜러나 보험사 중 어디서 갭보험을 드는 게 좋나요? 네. 갭이라는 거는 네. 아마 새 차를 사시는 분들이 이런 갭 보험을 들으라고 오. 그 딜러샵에서 많이 그 추천을 받으셨을 거예요. 갭보험. 네. 왜 차를 사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차 사는 동안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싱 오피스에 앉아가지고 그분들이 제공하는 뭐 워런티를 사라, 뭐 사라. 서비스 사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갭 보험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보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갭 보험을 사시기 전에 이거를 한번 그 보험 회사와 한번 상담을 해라. 왜냐면 저희가 제공하는 갭 보험이 딜러샵에서 제공하는 갭 보험보다 훨씬 말하자면 플렉서블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갭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새 차를 뽑아가지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네. 동안. 그런데 당장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조금 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새 차에 아직도 밀린 어떤 파이낸싱 액수는 많이 큰데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은 리밋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그거 사이에 어떤 갭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갭에 대한 보험을 네. 딜러샵에서도 이제 말하자면 권해드리는 거고 네. 보험회사에서도 그런 갭이 있습니다. 네. 새로 사신 차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럼으로써 그런 차액에 대한 어떤 그 대출금과 이 차량에 대한 그 보상 금액 차이를 메꿔주는 네. 그 보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사셔야 되고 어디서 살지를 선택하실 때 보험회사에서는 더 쉽게 그다음에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잘 안 들리시다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좀 울린다고 들리는데 그래요? 어떠세요? 유라님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들을만하다. 지나가게. 목소리가 좀 작은가? 이렇게. 저도 이걸 체크업해 가야겠어요. 갭보험. 네. 제 생각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딜러에서 있는 거기서 이제 파이낸싱 해주는 분이 뭔가 되게 열심히 설명해줘서 알아서 해줘요. 또 기억이 그렇죠. 나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보통 그렇게 구매 많이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주택보험이 지진이나 홍수를 보장하나요? 네. 여기 지진도 얼마 전에 또 크게 났잖아요. 맞아요. 와, 새벽에 나와서 네. 4점 몇 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 이제 어웨어니스가 또 생기셔가지고 네. 우리 집에 지진 들어가 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여러분의 모든 스탠다드 주택보험에는 지진과 홍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보험에는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보험의 그 증서를 보시면 항상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보험에는 얼트케이크와 플러드는 빠져 있으니까 그걸 원하시면 추가로 들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지진이나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은 모기지를 들으실 때 네. 이미 모기지 은행에서 요구를 해요. 들으시도록. 네, 그렇기 따로. 때문에 손님들이 뭐 원하시진 않던 일단 지진대라든지 아니면 홍수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네. 물가의 진이라든지 네. 그렇지 않고라도 내가 생각에 지진이 조금 정말 빈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진이나 홍수 보험을 집보험을 가입하신 후에 추가적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야겠네요. 여기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니까 네. 산불보험도 마찬가지겠어요. 그렇죠. 네, 산불보험도 예전에는 스탠다드 보험에 파이어가 당연히 리스크로 들어가 있었는데 해제로 이제는 그 화재가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된 정말 많은 지역이 요새는 화재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보통 스탠다드 보험에서 불을 난 사고에 대해서는 빼버려요. 네. 그래서 파이어 해저드를 빼버리고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정부가 화재를 담당하는 보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험을 같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DIC라고 하고 Difference in 페어 마켓이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들으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총괄적인 집보험이 되고 있어요. 이거 비싸잖아요.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비싸죠, 좀. 비싸요. 네. 제가 왜냐면 산 위에 사시죠. 네. 그래서 보험 이 정도 들어야지라고 했는데 1년 후에 쫓겨났어요. 뭘 잘못도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안 들어준다고 내가 찾다가 이것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옵션이 없어. 그냥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렇다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지난 2년 전부터 네. 이제 그 화재 지역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화재 지역이 전혀 아니었던 지역까지도. 네, 왜냐하면 보험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화재 지역, 이제 홍수 지역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말은 또 보험료가 오른다는 뜻이죠.
예. 할 수 없죠. 뭐. 이사를 가지 않은 이상 맞습니다. 보험은 해야 되는 거니까. 큰 자산이시니까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자동차와 집 보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질문이 없으세요. 그래서 다음에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큰 비즈니스야 당연히 보험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소상공인, 미 초매점, 조그만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내가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통 이제 그런 장소를 임대하고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 임대 계약에 보험을 요구를 합니다. 아, 왜냐하면 건물주께서는 음. 비즈니스 하시는 코퍼레이션 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어떤 소송이나 그런 거에 네.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내 건물에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보험을 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비즈니스 오너 보험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도 또 내가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하는 동안에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실수나 혹은 사고에 감당할 수 있는 보험을 사시는 것이 당연하죠. 내 자산도 보호하고 네. 혹은 내가 소송에 걸렸을 때 나 대신에 어떤 그 손해를 마감해 줄 수 있는 보험회사 보험을 들으시는 게 좋고요. 네. 비즈니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보험료가 작습니다. 나의 어떤 1년 매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의 자산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작게 될 수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비즈니스 보험을 생각해 보시죠. 이게 그 인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를 줄이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서는 보고하신 분들이 큰 피해를 봤던 게 팬데믹 때 얼마큼 보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걸 보상을 받았잖아요. 네, 보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험비를 줄이려고 이렇게 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이신데요. 네. 가끔 손님들이 그렇게 하셔요. 1년 매상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네. 초창기에,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인식이 좋아지셨는데, 초창기 할 때 이제 제가 여쭤보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Essential question이라고 해서 1년 매상이.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1년 매상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해봐야 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비즈니스를 매매하실 때 이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액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분의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할 때 나의 1년 매상을 그렇죠. 예상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험료를 측정하는 이제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네. 갑자기 이제 1년 매상이 10만 불이었는데 만불 예를 들면 극단적인 이제 예입니다. 나의 자산이 한 3만 불어치가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천 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10분의 1로 이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말 사고가 나면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거죠. 나 2만 불 손해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험에 들은 내용하고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빈번해지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 눈과코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취득해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딧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그 매상이 우리가 조사한 바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딧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거를 고의적으로 거짓말했다라고 하면 정말 큰 페널티를 받아요. 네. 사고 나기 전에도. 어디타는 순간 왜 갑자기 가슴이 좁아지는지 어딧이 무섭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일반 상업용 보험, 제너럴 라이빌리티와 프로퍼티 인슈런스, 재산 보험이 뭐가 다른 거예요? 네네. 발음도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라이빌리티는 정말 문자 그대로 누군가 나의 업소에 와서 네. 갑자기 뭐 미끄러져서 다쳤다거나 그치. 네네. 뭔가 나의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분들에 대한 책임을 하는 책임 보험이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는 사람 대해서. 보통 사람이죠. 그다음에 비즈니스 보험, 프로퍼티는 나의 자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비즈니스 오퍼레이션 하기 위해서 내 어떤 장소를 조금 고쳤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담고 있는 인벤토리라든지 나의 어떤 뭐 가구나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자산을 좀 인앤아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옷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리테일 상점은 그 물품들이 많을 때가 있고 작을 때도 있지만 그건 25% 플럭슈에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전체 자산을 한번 따져보셨을 때 판매가 아니고 나의 정말 순수 프라이스죠.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한 80%만 보험을 들으셔도 그거는 적당한 숫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클레임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프로퍼티가 포함된 비즈니스 오너가 맡고 아니면 나는 그냥 어떤 이런 자산은 너무나 소소하기 때문에 왜냐면 오셔가지고 샘플만 보고 주문하시는 그런 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비즈니스는 라이빌리티 보험으로도 충분한 거죠. 네네.
예, 이 비즈니스 보험에도 또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네. 비즈니스 보험. 맞아요. 또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네, 손님하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인터뷰.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매장의 상황이라든지 그거를 제가 좀 보면서 손님한테 해당되는 커버리지를 드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정말 어디에 가셔서 왜 알라카트를 막 주문하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선택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너무나 필요 없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외국 분들은 이제 저도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왜냐면 보험료를 손님이 많이 내셔야 제가 커미션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와리프 상황을 재현시켜서 막 손님으로 하여금 맞아, 나 그것도 있어야 돼. 그렇다, 저것도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모든 좀 불안한 감정을 솟구치게 해서 모든 걸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보험을 드시도록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웬만한 건 다 참아내세요. 그리고 커버하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보험.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좋은 것까지 다 빼시면 안 되지만 이센셜한 커버리지만 가지시고 제가 오퍼레이션을 알면 그 오퍼레이션에 대한 그 설명을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요. 보험회사 대신에 눈과 귀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알아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 업주의 오퍼레이션에 대한 어떤 트러스트를 갖게 해서 보험료 측정을 받게 하니까 에이전트와 친밀하게 나의 어떤 업소 매장의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디스크립션을 디테일하게 주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정말 필요 없는 거는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담아내는 그런 보험을 하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인터뷰나 상담, 업소 탐방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나한테 무엇이 맞는지 네네. 어떤 보험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거기다 패키지를 넣어서 디스카운트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종종 네. 저는 그래서 많이 그냥 일반지에 광고를 안 하는 편인데요. 네. 그런 이유가 손님들이 이제 가끔 이제 샵거라운드 하신다고 전화하세요. 그래서 하셔서 첫 번째 말씀이 내가 뭐 세탁소를 하는데 아니면 내가 매장을 하는데 당신 보험료 얼마 처지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1년 매상은 어떻게 되세요? 안에 있는 자산은 그런 걸 왜 물어봐요? 그냥 나 식당인데 손님 좀 와요. 예를 들면 한국 식당이에요. 얼마예요? 딴 데서 얼마 준다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눈과 귀를 막고 그냥 너가 원하는 숫자 한번 말해봐. 그럼 내가 싸게 부르면 너한테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리스키한 일이고요. 저도 그렇게까지 해서 손님의 보험을 좀 안전하지 않게 들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보험, 뭐 다른 보험도 그렇겠지만 꼭 그 본인의 상황과 어떤 업종인지 여러 가지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좋겠죠? 네. 그래서 에이전트 분들과 상담을 해서 맞는 보험을 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종업 상해보험. 이거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상해보험에 대해서 꼭 들어야겠죠? 네. 종업원 상해보험은 이제 가끔 이제 강구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남편도 도와주고, 우리 아들도 도와주고, 우리 딸도 도와주고, 사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은 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안 가족 줘야 되지 체스. 가족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일단 커버리지를 받을 수 없고요. 근데 또 좋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가족들이 다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건강보험을 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의 이익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코퍼레이션을 만들 수 있잖아요. 남편, 뭐 자식들 이렇게 해서 코퍼레이션에 오너로 들어가 있으시면 일을 하시고 월급을 가져가셔도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15% 정도의 오너십이 있으면, 오너 지분이 있으면 종업원 상해보험에서 제외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수익이 너무 높아지실까봐 남편은 월급을 가져가는데 말하자면은 지분을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부인만 지분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근데 남편이 일하고 있으실 때 안 다치고 뭐 상해보험 쓸 일도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인스펙션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의 통해서 그걸 이제 알아요. 그러면 그 남편분이 월급을 가져가시는데도 오너십이 없는데도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다. 그러면 이제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내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종업원 상해보험은 W2에 소득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신 모든 비즈니스 업소는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으셔야 돼요. 직원이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어요. 와, 오케이.
많이 나가겠어요 비즈니스. 근데 꼭 많이 나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게요. 네. 그분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웨이트 달라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하시는 분들은 뭐 종업원이지만 다치실 위험이 없겠죠? 네. 비유하자면 그분 벌스 아니면 식당에서 항상 바쁘게 뜨거운 데서 일을 하시거나 칼을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바쁘게 뛰어다니시는 직원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뭐 타지에 가서 어떤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바삐 다니시는 직원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의 그 웨이 혹은 또 뭐 굴착기를 사용해서 땅을 파시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업종에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이제 클래스 코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 클래스 코드에 맞춰서 보험료를 내셔야 되고요. 네. 또 가끔 제가 잘못된 걸 어떤 걸 보냐면 루핑 컴퍼니인데 직원들이 있대 봐요. 그럼 루핑에서 일하는 거는 상당히 높은 위험도를 가졌잖아요. 나무를 자르는 회사도 있고 그랬을 때 사무직하고 루핑에 직접 올라가는 혹은 또 이거에 대한 견적을 주고 마케팅을 하는 직원이 다 다른 클래스 코드를 써야 되는데 가끔 잘못된 클래스 코드를 써서 말하자면 루핑에서 일하는 직원을 사무실 직원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일 뿐인데 루핑에서 일하는 것처럼 되면 이건 정말 잘못된 보험료를 내실 수 있죠. 그래서 그 클래스 코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 진짜 인터뷰를 많이 해야겠어요. 그거를 그냥 그냥 한 인플로이 해가지고 다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 직종 위험도 사무직이나 그렇습니다. 건설직이나 이런 게 다 투입게 되네요. 파타임 직원도 네, 물론입니다. 커버하는 그 에리어는 가끔은 그러셔요. 뭐 마이클이 일하다가 리차드로 바뀌었다. 요즘 바꿔주세요라고 하는데 보험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느 직원이 파타임인지 풀타임인지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측정할 때 전체적인 애뉴얼 페이롤, 그 직원 페이롤 그다음에 오너 페이롤 이거를 숫자로 삼아서 하는 것 뿐이지 뭐 파타임이었는지 풀타임이었는지 물론 처음에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고 그런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파타임 5명, 뭐 풀타임 4명 이런 내용은 들어가지만 커버가 되고 안 되고에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풀타임 4명보다 파타임 8을 쓰는 게 훨씬 보험료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도리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풀타임 직원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파타임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그분들은 사실은 숙련된 직원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면서 파셜리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어떤 실수라든지 안전도가 좀 떨어질 수 있죠. 근데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익숙하신 분들이니까 사고율이 조금 더 작지 않나 라고 해서 제가 보험료를 결정할 때도 이분은 주인이 항상 나와 계시고 풀타임이 전체적으로 풀타임 직원들이고 일한 지 10년이 넘은 직원들이다. 그럼 웨이시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게 디스카운트 요소가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아는 거는 아마 내야 되는 세금 면에서 좀 다른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풀타임보다는 파타임으로 많이 쓴다는 거는 뭐 네, 다른 분면인 거죠. 보험은 풀타임어가 많을수록 더 좋다. 네, 유리합니다. 네, 오케이. 좋은 피드백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보험 건강보험하고 또 이런 거 많이 틀린 거니까 건강보험 요즘 관심 되게 많이 있으세요. 예. 개인이 가입하는 커버 캘리포니아 요즘 많이 지금 바쁘시죠? 네. 하고 그룹 건강보험 뭐가 다를까요? 네, 이제 개인 보험은 항상 이게 좋다 저거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 보험은 그 가정에 가족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그 가정의 수입이 어떤지 어느 집 코드에 사는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져요. 그리고 또 단체 보험, 회사 보험은 그룹 건강 보험이기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러죠? 그 가정의 수입이 상관없이 회사에서 그 직원들을 상대로 그분들의 거기에 이제 그룹 건강 보험에는 이제 관여되는 게 직원들의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면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죠. 젊은 사람 혹은 또 아기 낳을 사람이 있으면 또 보험료가 올라가죠. 뭐 등등이 처지지만 좋은 점은 그룹 건강 보험은 오너가 텍스 디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건강보험을 많이 가지시고 또 좋은 점은 내가 회사 다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건강보험 해줘. 그러면 아무래도 회사에 좀 더 좋은, 좋은 인상을 주시게 되니까 좋은 혜택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다. 왜? 에이지 갭이 너무 크다. 우리 회사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아기를 낳아야 되는 젊은 여자분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그룹 건강보험이 많이 높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텍스 디닥을 안 받더라도 내가 직원들을 서포트하는 의미로 말하자면 그 가정의 수입에 맞춰서 내가 원래 그룹 건강보험에서 주려고 했었던 만큼의 버짓으로 개인 건강보험을 장려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한번 이제 에이전트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죠.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건강보험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의료비 너무 비싸요. 네. 네. 정말 보험 없으면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네, 그리고 또 이제는 이게 의무화됐기 때문에 음. 보험을 안 드시면 페널티를 내시니까 또 들으셔야 돼요. 여기도 페널티 저기도 페널티요. 그래도 건강보험 꼭 드시는데 네. 여기도 이제 같은 질문입니다. 건강보험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네네. 건강보험을 가끔 만나뵈면은, 정말 저는 뭐, 아파도 병원 갈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셔서 너무나 바쁘신 분이 있는데, 커버리지는 너무 높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커버리지를, 그게 필요하신지. 왜 우리도 전화도 내가 쓸 용도에 맞춰서 그 플랜을 사시잖아요. 네. 내가 데이터를 많이 쓰는지, 와이파이를 많이 쓰는지. 그런 것처럼 건강보험도 나의 어떤 그 생활 패턴, 생활 네. 리듬에 맞춰서 내가 나한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네. 그 보험도 뭐 브론즈부터 플래티늄까지 있으니까 네. 내 시기에 맞춰서 교체해가면서 쓰시는 것이 좋아요. 그 건강보험을 내는 그 기준은 뭐에 따라서 달라요? 네, 가정의 수입입니다. 수입. 네, 가정의 수입. 수입과 집코드. 네. 예. 네, 그러면 그 수입이 네. 줄일 수 있는 방법, 수입을 맞아요. 줄여서 네, 하는 방법.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특히 그 정부에서 그 세금 혜택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요. 네. 말하자면 그 나의 세금, 나의 그 수입 안에서 네. 그 수입을 조금 낮추는, 네, 그게 이제 우리 정부에서 지금 많이 권장해주는 네. 아이라 있잖아요. 아이라. individual. 네.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하시도록 좀 권해주면 좋죠. 아, 그래서 이 네. 브라켓을 조금만 떨어지면 건강보험 안에서도 정부에서 주는 서포트를 받으심으로써 한 달에 내시는 돈을 저축하실 수가 있는데 예, 아이라도 하시면 은퇴 플랜도 하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내는 한 달에 내는 비용인 거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번 CPA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아, 그래서 건강보험 물어봤더니 IRA 있냐고 물어보셨군요. 맞아요. 그러면 그게 왜 물어보냐 했더니 뭐 소득이 이렇게 달라질 수 네, 있다. 그러면 그냥 모든 CPA가 그런 거를 다 IRA를 해주시나요? 그러면 너무 좋은데 네. 회계사님들이 그 손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텍사스 이제 시즌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네. 예, 길어지면 4월 15일 아니면 익스텐션까지 있는데 네. 그 시간 사이에 그런 설명을 하실 시간이 많이 없고 네. 또 이제 아무래도 한쪽 일에 치우치시다 보면 네. 여러 가지를 마치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네, 네, 내가 네. 그 병이 안 들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물어보면 의사분들 되게 짜증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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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픈 거 치료받고 약 받으러 온 거지 네, 네. 내가 먹는 어떤 생활까지 고쳐주시는 분이 의사가 아닌 것처럼 네, 네. 회계사님은 의사 같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딱 맞는 레미디만 주시는 거지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안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경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재정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네. 도대체 내 보험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상담해 보시면 네.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죠. 남편분께서 굉장히 이 국가주에서는 탑3 안에 드는 CPA, 탑1이라고 하셨어요? 저 탑3 있는 CPA 분이신데요. 그리고 양성이는 제자도 많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재정 플랜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고 하셨군요. 공부 되게 많이 맞아요. 왜 네. 벌써 뭐 많은 30년이 넘게 회계 업무를 하고 있고 네. 정말 이제 뭐 회계 학교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하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플랜들이 서로 링크돼 있고 사실 뭐 정부에서도 이때까지는 그 복지 혜택을 나라에서 다 줬었는데 네. 그것을 못하면서 이제 각자 은퇴 플랜을 해라라고 이제 검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공부하시면서 우리랑 연결돼서 회계사로서 또 저는 재정의 어떤 그 혜택을 드리는 분으로서 함께 서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상부상조 해주면서 결국은 이것이 나 손님들한테 베네핏이 가는 그렇죠. 이런 가장 큰 일을 혜택은 고객들한테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분이 하는 얘기 다르고 저분이 하는 얘기 다르고 이게 같은 파이낸서라도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연결시켜주고 한다면은요 전체 원스톱 쇼핑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드네요. 예. 그런 그 파이낸셜 플래닝 같은 거는 어디에서 많이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에서는 네. 이렇게 손님들한테 그냥 어떤 플랜을 딱 드리면 네. 그게 정말 어떻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제 완전 혼돈이 오실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완전히 기본적인 어떤 재정에 대한 공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혜택을 드려요. 네. 그래서 그냥 플랜을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 뭐 그냥 이게 비슷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선을 잡아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서 혹은 내가 플랜을 보더라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드리는 것을
것을 저희들은 책임으로 느끼고 네네.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재정에 대해서 많이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정 컨셉트 네.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것 중에 일환이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아, 나 너무 몰랐다,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시민 같은 서민이라고 그래야 돼요? 평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코र्스와 또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공부하시거나 라이센스 있는 분들이 관심이 있는 게 좀 틀릴 텐데요. 그렇죠. 예. 네. 저희들은 이제 뭐 어드밴스 마켓이라고도 하고 어드밴스. 네네. 예. 그래서 저희들 다른 그 디비전이 있어요. 그 유보스라고 해서요. 유보스. 네, 그런 유보스. 파트에서는 조금 더 그 약간 그 업벌 혹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내용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플랜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여기서 들으시는 분 중에 본인은 재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이센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레벨의 이런 디테일한 교육을 또 받으실 수 있고, 돈 얘기는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에 맞춰가지고 또 재정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건강보험 다시 이어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예, 중요한 거니까 건강 문제, 지병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오바마 정부 이후로는 이전에는 저는 이전에도 건강보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만약에 아빠가 뭐 혈압이 있거나 수술하는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모두 다 비싼 보험료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아빠는 건강보험이 안 되고 정말 아픈 사람은 가입을 안 해주고 건강한 사람만 가입을 해줬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맞아. 정말 모든 국민의 의무화, 그 대신 이제 의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프거나 지병이 있는 사람도 상관이 없이 건강보험에 함께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가 옛날에는 건강하면 싸고 건강하지 않으면 비싸고 아직 못 들거나 했는데 지금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맞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수입이 우선적입니다. 네. 좋은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없거나 적으면 정부에서 많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어포더블 케어라고 해서 아마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커버드 켈리의 캐치프레이즈는 어포더블 케어입니다. 네네네. 자,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5분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가장 큰 질문, 처음 질문이요. 부자들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질문에 완전히 반대인 거죠. 부자면 정말 부자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또 이 높이도 다를 수 있는데요. 정말 부자면 그 셀프 인슈런스라고 해서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들 필요가 없어요. 자산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 돈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런 소득에 상관없이 그 소득에 맞는 그러니까 그 대신에 부자들은 그만큼의 어떤 그 커버리지 리밋 그게 커야 되겠죠. 근데 가난한 분은 가난한 분의 규모에 맞게 나의 어떤 인컴이라든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책임에 관한 보험을 들으셔야 되니까 다양하게 누구에게나 꼭 들어야 되는 보험입니다. 보면은요, 저도 부자인 분들은 당연히 보험을 들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보험을 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자기에 맞는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생명보험 필요 없다. 네, 더 그렇지 않죠. 젊었을 때 보험을 들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험은 젊어서 드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마치 한국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 보험 혹은 여러분들이 뭐 자동차 보험이나 집 보험이나 이렇게 어떤 비용이 아니라 생명보험은 좀 다른 단계의 맞은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라이센스도 달라요. Property and Casualty 라이센스, Casualty 어떤 사고에 대처하는 그런 보험이고요. Life and 어떤 그 어뉴티 연금보험 이런 것들은 사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향한 나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나를 커버하는 보호 대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캐주얼티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저축이며 투자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퇴사나 은퇴 시 보장이 사라지게 회사 단체 보험이 있으니까 여기는 엔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험 얘기하면 회사에서 다 해줘 걱정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의 그 인컴 뭐라 그러죠? 그 페이롤 패키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네가 보험을 해준다는 내용이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룹 말하자면 라이프 인슈런스고요. 거기에는 저희들도 물론 그 건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비즈니스 오너한테 해드릴 때 오너 말하자면 프렌들리죠. 오너한테 좋은 쪽으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401k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라이프 인슈런스도
오너한테 프렌들리. 그러니까 직원들이 너희들 라이프 인슈런스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고 할 그런 어떤 말하자면 명목을 갖춘 보험인 거지. 아. 이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리빙 베네핏을 넣는다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저축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요새는 정말 100세 시대라서 네. 직업도 많이 바꾸는 시대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직장을 옮기게 되거나 하면 그 보험이 끊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안 하시고 네. 난 지금 보험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라고 하셔서 젊고 건강하실 때 보험이 될 수 있는 아주 유리할 때를 비껴가시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보험이 회사에서 있더라도 사이드로 본인의 보험은 늘 들어둬야 된다. 네. 왜냐면 어떻게 됐을 땐 잘릴 수도 있고 보험도 같이 잘리고 직장을 옮기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예. 보험이 없어지고, 그러면 네. 내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나에게 만약에 질병이 생기게 되면 보험을 들 수 있는 기회도 아예 없어지는 그렇죠. 거고요. 저축은 네. 항상 처음에 시작해서 뭐가 됐든 저축을 시작해 놓으시면 네. 복리의 법칙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어쨌든 투자해 놓는 네, 거기 네. 때문에 적은 저축으로 좋은 커버리지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 미국 생명보험이니까 외국인이나 이민자에는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 지역에는 특히 이제 회사에서 초청해서 어느 정도 일하다가 다시 귀국하실 수 있거나 이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보험은요 정말 보험의 원조국답게 보험의 문이 넓은 편이고요. 여기 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고 체류 신분이 확실하신 분들은 모두 보험을 드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꼭 상담해 보시기 바래요. 네네.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네네. 생명보험 세금을 했었을 때 세금은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생명보험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네. 내가 보험을 낸 거에 비해서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잖아요. 네. 개인 파트가 많은데 그것을 withdraw. 찾았을 때는 당연히 내가 수익을 얻은 부분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나라에서 요청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내가 낸 거에 비해서 소득이 없다. 네. 혹은 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때 저기 스탁 마켓이 잘못 이렇게 크러쉬되는 바람에 그동안에 베리어블이라는 보험에 한창 인기가 있어서 왜냐면 거기에 이제 디비던드라든지 이런 수익이 많았으니까. 그럼 보험금이 다 주식으로 들어가요. 맞아요. 갔다가 이제 주식이 붕괴되면서 그동안에 내셨던 그 어카운트 밸류가 완전히 많이 떨어진 거죠. 프린시플이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 네. 그럼 몇 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놀라셔가지고 또 캔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이것저것 다 떼고 나니까 나한테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막 억울해하시면서 내가 그동안에 낸 보험료가 얼만데 보험회사에서 자기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돈 안 준다. 나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못 믿겠다.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나쁜 때 빼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옮겨오실 수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 안 내시죠. 돈을 잃었으니까. 그리고 돈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어떤 주식 시장에 그런 붕괴를 막지 않게 어떤 가드를 해주는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라든지 이런 보험에 캐시밸류가 쌓여서 이거를 위드로하지 않고 마치 집에 에코리가 쌓였을 때 그 에코리를 빼서 집을 수리한다든지 다른 집에 투자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비용으로 쓸 때는 이제 빌리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라이프 인슈런스도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말하자면 다른 필요한 용도에 쓰시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럼 잘 알아서 세금을 안 쓰는 방법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생명보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해서 그걸 이해하기 좀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를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이제 기초 공부를 한번 하시면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됐고 이런 이유로 이런 게 생겼고 하는 그 어떤 그 보험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맥센스하게 이렇게 변화 발전되어 왔었어요. 도리어 저 이제 한국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가서 텔레비를 키면 막 보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도리어 막 암보험 무슨 보험 정말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놓은 보험을 한국에서는 막 세분화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회 구조의 변화, 생활의 어떤 변화에 맞춰서 거기에 적합한 플랜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기간보험이 됐고 그 다음에 홀 라이프가 됐고 그 다음에 베리어블이 됐고 유니버설 됐고 이렇게 정말 맥센스하는 그 트렌드 홀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래서 이런 게 나왔고
그래서 지금은 이러기에 네. 정말 딱 맞는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전화기가 플립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더 잘 가르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훅 그러네요. 지났어요. 네네네. 재밌게 얘기. 제가 제일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재밌어야 되는데 우리 둘만 너무 재밌었던 거 아닙니까? 네, 이 이외에 건강이 안 좋으면 절대 가입할 수 없지 않냐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료는 어떻게 올라가냐, 생명부터 보험은 투자 가치가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건 아닌데요 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많이 있는데 저희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거 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여기 회사에서 그쵸?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어드밴스드 레벨도 있고 비기닝 레벨도 있고 여러 가지 레벨에 맞춰서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노하우를 막 이렇게 방출해 주셨는데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들어주시냐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이어서 재정 콘서트 있으니까요. 이 시간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